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의 시작도 급락장을 나타내는 우리 시장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반도체 투톱도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 전반이 무거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시장, 양 시장 모두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7.91% 내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면서 거란이 중대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2번의 서킷 브레이크와 3번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힘든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9% 내린 5,1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반등을 보였던 코스닥도 오늘 시장 전체가 가라앉으면서 6.08% 내린 1,08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개장부터 5,20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도 하락폭이 커지면서 5,1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5,100선을 회복했지만 힘든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개장부터 크게 하락하며 출발했는데요. 오전장 중에 계속 낙폭이 확대되며 1,100선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지면서 1,100선 탈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어집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오늘도 강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 가까이, 기관도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이 물량 받아내면서 4조 1천억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팔자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5,2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강한 순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4,600억 원 순매수, 기관 같은 경우도 79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환율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강달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1,500원 선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현재 시간 0.94% 오른 1,49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뒤 단숨에 110달러 선까지 넘어서자 LPG 등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이라크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들이 잇따라 생산량 감축에 나서고 있는 데다 이란이 차기 최고 지도자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란의 결사항전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라코텐 증권은 초기에는 시장 일각에서 사태가 단기에 진정될 것이란 전망에 유가 상승이 억제됐지만 원유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강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유가 급등 시 비축 물량의 가치가 상승하고 판매 단가 인상에 따른 마진 개선이 기대되면서 LPG 관련주들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LPG 관련주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LPG 관련주입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18% 넘게 오르면서 현재 시간 3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11% 넘게 오르면서 3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 투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는 18일까지 쟁의행위 결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5월 총파업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초과이익 성과급의 상한 폐지로 기존의 성과급은 연봉의 50% 상한선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상한은 유지하고 추가 혜택을 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가 총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최근 살아나고 있던 삼성전자의 HBM 기술 경쟁력 회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글로벌 메모리 공급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며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파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계속해서 10%대 부근에서 급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은 9.94% 내리면서 16만 9,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산업용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K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공인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KS 인증은 제품과 서비스가 한국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엑스블 숄더는 작업자의 어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산업용 착용 로봇으로 근력 보상 모듈을 적용해 보조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작업자의 어깨 관절 부하를 최대 60%, 전측방 삼각근 활성도를 30%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현대차, 기아 로보틱스랩 상무는 엑스블숄더가 KS 인증을 통해 국내 산업용 착용 로봇의 안전, 품질 기준을 선도하게 됐다며 엑스블숄더가 해외 인증도 확보한 상태인 만큼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도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시간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사 모두 이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자동차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현재 시간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9.86% 내린 498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9.4% 내리면서 151만 1,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 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유가가 15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하락 이후 반도체 투톱 및 우리 증시가 J자 반등에 나설 것이란 글로벌 은행의 예측도 있었습니다. 불안한 글로벌 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어 맞는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주에 시작할 때 화요일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주말 사이에 이란 쪽에 대한 미국의 이스라엘의 공습이 또 격화됐고 이제는 또 이란에서 모스타파 하메네이의 새로운 지도자 선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쉽게 끝나지 않겠다라는 부담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저가에 지금은 살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합니다. 환율도 1,500원 근방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100달러 넘어가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15달러 근처를 또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공격적으로 함께 베팅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은 몸을 사리는 투자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가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주말에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의 뉴스가 나온 것도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오늘 시장을 뒤흔드는 건 유가가 100달러 넘어갔다라는 이 절대적인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 불안감이 확연하게 느껴졌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전통적으로 과거에 봤을 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매우 민감하지만 유가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긴 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수십 년 켜켜이 쌓여있던 그런 본질적인 성향이 우리는 유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많이 떨어졌을 때도 유가가 저유가일 때도 사실 우리 시장은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국제 유가의 가격과 코스피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의 이 임계치 존재, 이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우리는 어떤 부담을 받게 되죠.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러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걱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지수가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히려 낮아졌을 때도 이럴 때도 유가가 낮아졌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건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수요가 둔화돼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사인이거나 아니면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역시 이런 때도 우리가 지수가 내려가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보통은 요 40에서 80 사이, 요 40에서 80달러 사이에 있을 때가 가장 우리 시장은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유가 자체가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나 빠르게 유가가 올라가는 급등 상황이 우리에게는 더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유가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유가가 우리가 뭐 100% 기름을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이 기름이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걱정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이 어쨌든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리포트들이 또 요 대비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2000년 이후에 국제유가의 흐름들을 체크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자라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요 유가의 단계를 5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평균적으로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평균 국제유가 WTI 가격이 64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평균보다 지금 확실히 많이 올라와서 4단계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110달러도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5단계까지 극도로 유가가 높아지는 상황까지 발생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인 충격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을 하는데 만약에 유가가 더 올라가서 5단계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단계에서 거시적인 변수가 바뀌는 순간으로 시장이 돌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좀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점, 요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요 단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추이를 지금 매우 중요하게 쳐다봐야 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이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유가가 만약에 5단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모즈타파 하메네이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정이 됐고 미국이 여기를 또 타격을 할지 아니면 이란이 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버티기 잘 전략으로 돌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유가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지금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5단계까지 넘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110달러, 115달러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상 우리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 4에서 5단계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2000년 이후에 국제유가가 110달러대에 넘어가서 5단계였으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무조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 기업들은 원가 부담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너무나 그전까지는 좋은 평가들을 받았는데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원가 부담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이고 소비자들은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응책이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불확실성,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대값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이 밸류에이션 조정 차원을 넘어서서 시장의 이런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익이 하향되는 지금은 막 이익이 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상승률이 이제는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러면서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볼게요. 결국에는 계속 반복드리는 것처럼 지수가 오늘 사이드카가 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지금 국제유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이후에 국제유가가 지금 단계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단계를 유지하는 기간이나 가격을 한번 대비를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줬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지금 현 상황 4단계, 이 4단계로 국제유가가 한 100달러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평균적으로
한 23일 전, 과거에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한 25년 평균을 내봤을 때 4단계 위에 있는 경우는 한 23일 정도 평균적으로 기간이 국제유가가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높아져서 5단계로까지 가면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12일 정도가 국제유가가 115달러 위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 12일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평균적인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는 적어도 2주 정도는 고유가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가 또 한번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25년간 평균적으로 국제유가를 계산해봤을 때는 64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9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경계선과 위기선 사이에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위기선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진정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90달러대 아래로 내려올 것인지 요 중요한 분기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낸 걸 일단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다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 시청자분들이 이 유가를 판단을 하시면서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8일 오후 6시 20분 기준 WTI 선물 가격은 장 초반 20%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111.24달러까지 치솟은 후 10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17% 상승한 배럴당 109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뉴욕 증시 선물이 급락하고 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이날 오후 약 973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선물은 1.6%, 나스닥 100 선물은 1.7% 각각 떨어지고 있다. 유가 100달러 시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속에 금리, 환율, 주식시장이 동시에 출렁이며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또 어디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고 여기에서도 수익을 조금 내면서 이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을지. 자, 손창현 팀장이 선정한 오늘의 돈 되는 섹터 테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오늘은 비료 관련 테마가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일주일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제 유가나 LNG 가스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것들은 저희가 뭐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오늘 비료주들도 또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 비료 관련해서는 또 중동에서 뭔가 모멘텀들이 있는 건가요?
중동에서 생산하는 비료가 있는데 네. 그 비료가 글로벌적으로 한 30% 가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뭐 이런 국가들이 요소 비료 그리고 암모니아 비료 그리고 인산 비료 이런 비료들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전쟁이 확대가 되면 네네. 이 비료들을 생산을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격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걸 이제 수출 교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조차도 이제 통제가 되면 수출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고 가격 급등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를 야기를 시키고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도래가 되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악재가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비료 가격은 엄청나게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네. 거기에 또 북반구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이 미국, 유럽 등이 이제 봄의 계절로 접어듭니다.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많이 줘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료를 공급을 제대로 못하다 보면 결국에는 비료 가격이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성에도 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 때 밀 관련된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것과 같이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니까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해운 운임 관련된 종목들까지 상승을 하고 여기에 이제 비료까지도 급등을 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 좀 전쟁에 대한 장기화가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시장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다라는 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과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뭐 지역적 리스크가 일어나면은 가스나 뭐 유가가 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였는데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그때는 또 곡물 관련된 테마가 우크라이나가 워낙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중동에서 찾다가 이제 비료 관련된 쪽으로도 모멘텀이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 찾고 또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길게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냥 트레이딩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목도 이제 트레이딩으로 무조건 봐야죠. 그쵸, 왜 예. 그러냐면 시장이 다시 좀 좋아지면 이런 비료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실적은 되지만 아직까지 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렇다라고 네. 하면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KG 케미칼을 좀 KG 관심 있게 케미칼. 보자. 네. 동사는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해 봤을 때 자회사 연결 자회사에 대한 실적들이 우호적으로 좋습니다. 뭐 KG 이니시스도 있고 KG 에코솔루션 예전에 KG ETS라고 하는 기업이죠. 이 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KG 케미칼에 대한 실적까지 견제하다라고 보면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다.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려보도록 네.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송홀딩스입니다. 당연히 이제 비료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곡물들을 생산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신송홀딩스는 콩으로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료와 더불어서 이 연계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배당만 1,625원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이 엄청나게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PBR 1배 이하다. KG케미칼도 PBR 1배 이하였는데 동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PBR 1배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해 봤을 때도 주가는 상당히 좀 저렴하다. 그리고 여의도에 신송홀딩스의 그 건물이 2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들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G케미칼과 신성홀딩스 비료 관련된 종목을 살펴봤고 근데 또 저평가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또 매력도 있고 뭐 이렇게 저평가돼 있고 PBR이 낮으면 또 정부 정책이랑 연계될 수도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은 종목들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비료 관련해서는 뭐 이외에 또 탑픽으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뭐예요? 이제 농우바이오라고 하는 농우바이오? 회사를 좀 네.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이 동사는 이제 종자를 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실적을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21년 기준으로 해외 매출이 46%에서 작년까지는 이제 50%가 넘는 그런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자에 대한 부분을 해외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북미 쪽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인도, 트리키에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높고 하지만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미얀마 쪽은 좀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멕시코에 대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북미 쪽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성장 세가 이어진다고 보면 실적에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 8,160원 기록을 하고 있지만 뭐 길게 보는 관점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상 보셨을 때 거의 이제 올라간 시점이 별로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한다라고 보면 1차적인 목표가는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선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8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농우바이오를 탑픽 종목으로 비료 관련된 테마가 이번 주에는 또 불을 뿜고 있습니다. 전쟁에 관련된 불안감들이 관련된 섹터나 테마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비료 관련해서는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이슈로 수익을 트레이딩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잘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탑픽 종목 농우바이오 비료 관련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또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까요? 손차인 팀장님이 고른 두 번째 돈 되는 sek터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풍력 관련된 테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 친환경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게 최근에는 이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원전도 부족하다. 이러면서 친환경도 봐야 된다. 아니면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결이 또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유가가 뭐 110%까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유 관련주들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봤을 때 풍력, 태양광, 원전, 뭐 ESS 향 관련돼서도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네. 점에서 풍력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국내 이제 우리나라 OECD와 우리나라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비교를 좀 해봐도 우리나라 대체 에너지 비중이 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 대체 에너지 비율이 한 18에서 2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감안을 해보면 정부 쪽에서도 여기 대체 에너지 쪽에서에 대한 육성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풍력 쪽 관련된 종목들 바탕으로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뭐 ESS 향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쪽 뭐 이런 쪽은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개별적인 종목들로는 매기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육상 풍력에서 해상 풍력으로 지금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풍력 관련돼서도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 대한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해상 풍력으로 높아지고 있는 단계다. 그런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적으로도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풍력 관련돼서도 좀 가지고 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데 오늘 뭐 대통령이 회의에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라. 뭐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에너지를 유입할 수 있는 루트도 찾아라. 뭐 이런 대책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쪽, 뭐 원전은 시간이 또 걸리니까 풍력, 태양광 그중에서도 풍력주를 오늘 손창인 팀장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대명에너지라고 하는 회사를 대명에너지. 좀 보도록 할게요. 대명에너지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인데 네. 관심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울산이 이제 MS가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네, 만들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이 어떻게 보면 이 해상 풍력 쪽 부양식에 대한 이 풍력 관련된 발전소를 지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2030년까지 6.2기가와트에 대한 부유식 해상 풍력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면 MS의 데이터 센터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동사는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해상 풍력 관련된 부분의 인프라를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남 영광에 안마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네네. 이 섬에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동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쪽에 대한 설비 투자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종목 대명에너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뭐 풍력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CS 윈드를 CS 윈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미와 유럽 쪽에 대한 그런 매출이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타워 수주에 대한 부분이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4분기 누적 신규 수주로 봤을 때는 95%까지 수주 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발주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일단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해외 수주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두 번째 종목은 CS 윈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S 윈드와 대명에너지를 이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에서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쪽의 경쟁이 또 워낙 가격 경쟁력이 저희가 또 밀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풍력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경쟁력이 아무래도 풍력 쪽에서 우리가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풍력주 중에 탑픽 종목을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마지막 종목은 태웅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태웅. 네. 태웅은 예전에는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이제는 원전에 대한 그런 그렇죠. 레퍼런스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풍력과 원전을 골고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체코에 이제 저장용 핵연료 보관 용기를 공급을 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데 기존의 이송용 관련된 이 저장 용기보다 보관 용기에 대한 수주가 이 가격적에서도 한 4배 비싸고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사는 기존에 있었던 해상 풍력용 플랜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매출 구성에도 보면 결국엔 풍력에 대한 매출 구성이 44%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풍력 단지 조성이라든지 해외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풍력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는 39,000원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한 38,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 앞선 고점 46,000원까지는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풍력과 원전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풍력 관련된 테마도 다시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태웅을 탑픽 종목으로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란 차기 최고 지도자로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다. 이란 전문가 회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력 인물로 거론되온 차남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낙점되면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유지되온 신정체제는 사실상 세습 국면에 들어섰다. 그는 공식 정부군 직책은 없었지만 성직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식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왕정을 부정하며 출범한 공화국이 권력 승계를 통해 구조적 전환점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차기 지도부를 공개 압박했다. 이란을 종이 호랑이로 규정하며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았다. 전쟁 장기화와 추가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와 달러 변동성도 확대될 조짐이다. 중동 권력 교체가 에너지 환율 증시를 동시에 흔드는 복합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자, 마켓 나와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낙폭이 매우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와 이제 종목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동안 저희가 또 끌고 왔던 종목들이 어쨌든 시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상황을 함께 보시죠. 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170%대 상승률을 기록하지만 많이 좀 우리가 상승했던 것들을 좀 까먹고 있긴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다 일단은 상승 상황인 수익 구간 중인데 알테오젠은 또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그 이란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수준의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란 사태 때 폭락한 거를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네. 미국 시장도 전체적 분위기 어두웠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왔지만 2월 달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건데 2월 달에는 이제 미국 동부, 중부에서 좀 한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지표 안 좋은 점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거 하나만 갖고는 이제 좀 더 그 고용 어떤 현황을 그걸 갖다 확산해서 미국 GDP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 여파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많이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금요일 날 그 전체적인 지표를 보니까 금요일 날 미수가 좀 늘었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렇게 좀 투자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미수를 끌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그 이란에 대해서 뭔가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좀 상당히 엄중하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지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해결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 거의 뭐 로또나 다름없는 그런 지금 투자 방법이니까 조금 지양을 해주시라라는 의견이시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대응 방법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좀 공개를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하여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12%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81만 원대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지난주에 급락 나왔을 때는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SK하이닉스를 더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장기적으로는 뭐 그 결정과 매수는 이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 6천 시대를 이끌었던 주체는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의 고객 위탁 자금이 그 131조 원 엄청난 수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1월 2일부터 금요일날 종가까지 매도한 걸 다 합치면 27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뭐 3배 이상 많은 4배 이상 정도에는 개인들이 대기 자금이 있는 거고 뭐 개인들이 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좀 급락을 했을 때 내가 여유 자금을 갖다가 매수를 한 것은 좋다 봅니다. 다만 아까 이제 서두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적어도 한 달, 2달 정도는 내가 매수한 금액을 다시 빼오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어떤 자금 상황을 그 살펴보시면서 뭐 개인들도 일단 기업으로 치면 이제 그 캐시플로우를 갖다 감안하시면서 그렇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당장 3일 있다, 5일 있다 내가 어디다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이거는 정말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급락했을 때 오늘도 급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한 주, 2주에 그 해당 돈을 바로 빼볼 돈을 넣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 보시면서 이제 하이닉스와 이번 사태를 이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걱정인 것은 어쨌든 지난주까지의 의견들은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나 반도체 이익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 그런 의견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래도 그걸 믿고 반발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예. 이제 주말과 이번 주에 지나오니까 이게 전반적인 경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커지더라고요. 일단은 유가가 한 100달러대를 갖다가 딱 찍으면은 우리의 어떤 마음이 좀 불안하고 안 네. 좋기 때문에 그러면 유가를 100달러 찍으면 세계 경제 전체가 이제 침체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 자금이 이제 축소되겠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나 그 종목의 수익률을 갖다 우리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100달러 됐을 때 그는 우리만 겪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미국도 겪을 것이고 네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란에서 나오는 이란 석유 자체의 상당수의 고객이 누구냐면 인도랑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예.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를 해서 중국을 한 석유가 없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이 사태를 보다 빨리 해결하려고 할 텐데 그 저는 당장에 이번에도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차남이 또 이제 선출됐는데 그것도 네. 사실은 이란 내부에서 반발하면 왜냐하면 성직자를 갖다 뽑는데 성직자를 세습을 하는 거는 이란 내부에서 꺼려하거든요.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찬남을 선택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강경 모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단기전에 끝나기 쉽지 않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국 변수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체면을 갖다가 세우면서 전쟁이 끝나진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실속을 차리는 것은 무엇이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조선들이 지나가게 해준다면 그러면 유가도 내려갈 것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유가를 내려야 된 이유가 멀긴 하지만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자기 중간 선거가 패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중간 선거 패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어떤 그 악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미국의 대선에서는 한 번의 대통령이 2번까지만 할 수 있지 3번은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이번은 종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한다. 공화당이 패배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에 걸린다. 그렇겠죠. 이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래서 오늘 낮에도 나온 뉴스가 뭐냐면 네타냐후 수상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 나온 것도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아마 몇 가지 변수는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 입장에서나 이란 전쟁에서 전쟁은 종전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가는 배만큼은 확보하려는 의지를 필사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유가도 내려가고 우리 어떤 심리도 투심도 좀 정상화될 것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이든 중국 쪽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걸 원치 않는 상황은 뭐 공통적인 그렇죠. 거니까 예.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예. 그럼 SK 하이닉스 입장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석유가 들어오는 공급망이 훼손됐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헬륨이 필요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이런 헬륨을 갖다가 뭐 한 열흘치 뭐 한 달치를 보유하지 않았을 거고 더 많이 재고를 가져놨을 텐데 그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공급망 자체에서 우려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주가가 더 낙폭이 크지 않았나 하는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니 두 종목이 특히 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신용 매수를 하면서까지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방향이다. 그래서 신용 매수에 대한 뭔가 이렇게 반대 매매 되지. 불안한 나머지 여기서 또 당장 당신들이 강제 청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매도를 던질 수도 있겠다. 매도 물량을. 이런 점들은 좀 수급에서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 매매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그 반대 매매는 강제로 청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조기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손실을 갖다가 손절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난주도 했어요. 첫 번째 거래 안 좋고 두 번째 거래에서부터 좀 안 좋았다가 세 번째 거래는 좋아졌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 청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는 좀 정중도를 보시다가 수요일 3일째 되는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인도와 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보시면은 이 전쟁이 종전 아닐지라도 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해상권을 장악하는지 네.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가 뭐 지금 직접적인 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를 저희가 너무 기회이긴 중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봤을 때는 기회일 수 있지만 지금 뭐 무리하게 신용을 통해서 막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에 대한 대비책은 여기까지 좀 체크해보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간단하게 더 볼까요? 다음 종목은 뭔지 공개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오늘 뭐 어제 지난주부터 다 떨어졌으니까 원전에 대한 이 포인트는 저희가 어떻게 봐요? 에너지가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모두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에 대해서 에너지 의존도가 큰데 매우 높죠. 일본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난번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관세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액수가 5,500달러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중에 5,500달러를 일본이 투자하는데 여기에 원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원전을 투자한다는 것은 당연히 원전의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기업 중에 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으니까 에너빌리티에게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자막에 보이는 대로 지난주에 또 미국 NRC,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그 처음으로 이제 SMR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가지고 테라파워죠. 빌 게이츠가 지원했던 테라파워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줄줄이 테라파워에 이어서 그다음에 뉴스케일 에너지, 그다음에 엑스에너지 등도 사실 줄줄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또 한 번에 지금은 정중동으로 이제 보시면 됐지만 이 사태, 이란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은 네. 그다음에 또 원전이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 종목 레이더로 함께 종목 분위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우진 대표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스 한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도 시장 대응 방법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